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발 면접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업무에만 집중 생각하고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면 당신은 합격이다.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묻지마 지원 채널 구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좀 약간 기분 나쁜 단어가 있고요. 뭐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 근데 이거 사실 뭐 업무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취미도 물어볼 수 있고 기타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면 당신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맥락이 좀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면접장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오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좀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타이틀 질문이 대학교 4학년이 대학교 1학년한테 묻는다면, 부장이 신입사원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좀 약간 타이틀적인 이제 큰 질문을 이렇게 잡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화를 하면 다 알아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하는 행태, 말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고3도 중1 한테 뭘 물어보거나 하면 중학교 1학년이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부장이 과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대표이사가 부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다 손바닥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장이 신입사원에게 묻는다면 신입사원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면접 자리에서 나는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성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성실하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면 잔머리를 굴려야지 합격을 할 것 같은데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잔머리 안 굴리면 대체 어떻게 포장해야 될까? 채용 공고에 직무 내용들이 있어요. 직무 내용, 자격 요건 이런 것들에 나를 대입하고 내가 당신의 회사에 특히 면접관을 뽑아주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뭐 좋은 얘기인데 안 와닿죠? 업무에 관련된 언급만 하시면 돼요. 업무에 관련된 업무. 뭐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뭐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회계인데 뭐 결산, 뭐 세무 아니면 뭐 부가세 신고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것들 있잖아요. 뭐 공시 IR 쪽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를 들면 전산회계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AI CPI가 있어가지고 어떻고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어떻고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어떻고 그러니까 자격 요건에 어떤 직무 예를 들면 세무 업무다 그러면 뭐 세무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어서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정의 할 얘기가 없으면 나 엑셀 잘합니다 피벗도 잘 돌립니다 이런 단어를 쓰시면 돼요. 갑자기 피벗이 왜 나오지? 엑셀 피벗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어예요. 뭐 예를 들면은 회계에서 피벗 뭐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뭐 C에 C++ 뿌리면 뭐 파이썬을 어떻게 돌렸다 뭐 어떻게 했다 뭐 R을 어떻게 활용했다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단어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좀 말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소개에서 선빵을 때려야 됩니다. 선빵이요. 좀 너무 고퀄리티의 단어잖아요. 선빵이라는 게 의도는 아시잖아요. 먼저 때려야 돼요. 면접관한테 어떤 어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근데 선빵을 때리는데 업무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해외 영업에서 자격 요건이 영어 필수고 중국어, 포르투갈어 우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이게 필요하니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해외 영업을 찾는다고 하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한국어로 얘기하잖아요. 통상의 경우라면.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어로 자기소개해보세요 하면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안다 그러면 영어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바로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영어 중국어가 된다 하시면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중국어로 자기소개하세요. 한국어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자기소개만 하라 했을 경우에도 그냥 하세요. 자격 요건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돼요. 경영지원 부문, 연구,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업무 유관 단어 뭐 다른 거 없어요. 업무에 관련된 단어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좀 방금 전 얘기했지만 회계에서 피벗 돌렸다가 될 수도 있고 피벗 돌렸다는 얘기는 엑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에서 어떤 식으로 나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업무 사용하는 언어 단어가 있어요. 각 부문별로 뭐 전기면 전기 쪽, 토목이면 토목 쪽, 아니면 기계면 기계 쪽, 기계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공장이다 그럼 컴프레셔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자기소개할 때 넣으세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면접관이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해외 영업인데 갑자기 포르투갈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포르투갈어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해가지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뭐 3분 정도 나왔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알고 2분은 몰라요. 영어는 3분이 다 알아요. 근데 영어로 자기소개하면 능수능란하게 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괜히 영어로 괜히 말 섞었다가 힘들겠네 해서 영어 깊이 안 봐요. 아, 근데 영어는 잘하는 느낌처럼 보여요. 그 선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면접관 3명이고 면접자가 3명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포르투갈어가 중간에 뚝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면접자 A고 B씨가 남아있는데 면접자 B씨는 영어 중국어는 할 줄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어는 안 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나보다 낫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경쟁에서 우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채용 공고에서 열거된 직무를 기준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강하게 어필한다. 이게 핵심인데 직무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영업이면 나 운전면허 한 10년 전에 따가지고 운전 잘한다. 또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운전을 잘해야 영업을 하죠. 그죠? 회계도요. 운전을 잘해야 영어를 잘해요. 왜냐면 은행 혹시 몰라서 뭐 불가피하게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출퇴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운전도 잘한다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운전면허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다음 장 말씀드릴게요. 실제 면접은 한 30분 안팎이에요. 아무리 경력사원이라 하더라도 깊이 있게 물어봐도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30분 안팎이에요. 실제 면접 30분 안팎에서 그리고 특히나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30분이 뭐예요?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취미가 뭔가요? 특기가 뭔가요? 뭐 어제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으면 나한테 1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공중에 붕 뜨게 만든 거예요. 이 질문이 뭐 이렇게 뭐 긴장을 늦추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업무 유관 질문만 받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지 합격합니다. 면접 초반에 친밀특기 가십거리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마음 비우세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면접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장점을 모르는 거예요. 면접 중반이에요. 친밀특기 가십거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내가 면접 초반에 정말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취미특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받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못 봤어요. 좀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취미특기 가십거리가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일단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 아직은 까딱까딱하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면접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면접 후반에 취미특기 가십거리 나왔다. 그러면 면접관이 이제 최소한 이 사람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단이 쓴 거예요. 이제 뭐 면접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에 취미특기 가십거리든 기타 업무 외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쨌든 결론 업무만 말하시면 돼요. 업무만 말하려면 자기소개 때 최대한 어필하고 개인적인 가십거리 질문을 면접 후반에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면접 총 시간 중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면접이 1시간인데 뭐 경쟁 면접자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20분 남짓이잖아요. 근데 10분 이상은 업무 얘기만 했어요. 아, 그럼 아주 훌륭한 겁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답하면 됩니다. 왜 업무만이라고 얘기했냐면 개인 가십거리 취미 특기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뻥이 져요. 뻥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마라톤 한 번 안좋았는데 뭐 10번 안좋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소주 주량이 한 병인데 뭐 2병이다 3병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뻥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만 관련돼서만 얘기하면 별 문제 없어요. 업무만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뽑아줬다 그러면은 내 역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활용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다만 면접 자리에서 업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경력사원 면접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면접관도 면접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겁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면접자 수준이 어떻고, 아, 이 사람이, 아, 내가 데리고 쓰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면접관도 시간 낭비한 건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다음에는, 만약 이 사람을 뽑으면 좋고, 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지. 이런 스타일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은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척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기 면접 잘 봤는데, 합격 떨어졌어요. 만약에 합격은 2년이에요. 지금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시면 그 취업 전략 나와 있거든요. 합격은 2년이다. 요거 항상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영상. 그리고 단 원하던 업무 중심 면접이었다면 면접 잘 본 겁니다. 정리할게요. 제발 면접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업무에만 집중 생각하고 업무에 대해서만 말하면 합격입니다. 일단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 일단 손바닥 안에 있어요. 면접관은 면접자를.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지 않기 위해서 업무만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업무만 얘기하다 보면 합격은 바로 손앞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제발 면접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서 당신이 합격할 것이다. 요 관련된 영상 소개시켜 드렸습니다.